안녕하세요, 블랙베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번 편을 이어서 무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기숙사 입시라고 OT 자료집 정리하다가 기숙사 규칙이라고 쓰인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학교 관련된 내용은 좀 가리긴 했는데 이 규칙이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땡땡땡 대학교 기숙사 땡땡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기재된 규칙은 생활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숙사 사생회장이나 기숙사장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다만 아래 규칙은 절대적인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아래 규칙에 대해 유출을 언급하며 유출되더라도 땡땡관 및 땡땡땡 대학교에서는 규칙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내용은 학교 총무부 결재를 받지 않은 내용이지만 학생 여러분의 생활에 필수적이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1.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는 대답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키를 잃어버려서 그러니 들어보내달라는 말을 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사생의 불침번은 순찰을 돌지 않습니다. 학기 중 사생회에서 규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사생회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시하십시오. 2. 1번 규칙에 이어서 밤중에 깼을 경우 휴대폰 배터리가 없거나 시계가 없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5분 정도 대기하십시오. 이 5분이 확실히 지난 뒤 핸드폰을 찾거나 컴퓨터를 켜십시오. 3. 로비에 본인 이름이 릴리스라고 주장하는 매력적인 여성이 있으시 무시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이 여성을 방에 초대하시면 안됩니다. 상기한 여성을 발견할 시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4. At Major Menlone Glorium 이라는 동아리는 교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동아리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라틴어는 우리 학교의 필수 교양 과목이며 나아가 사회인의 필수 교양임을 숙지하십시오. 5. 66호실과 13호실은 공실이며 항상 잠겨 있습니다. 혹시 이 방에 문이 열려 있거나 거주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6. 통금 시간 이후 모든 외부 문은 잠깁니다. 이 경우 창문 등을 통한 무단 출입을 일절 금합니다. 꼭 출입해야 할 경우 방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한 뒤 출입하십시오.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다른 층, 다른 장소로 보일지 몰라도 66호실이나 13호실에 들어간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7. 누군가 기숙사 밖에 서 있을 경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단 절대로 이들을 구두로 기숙사 안으로 초대해서는 안됩니다. 문을 열어줬는데도 들어오려 하지 않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세요 등의 말을 유도할 경우 즉시 문을 닫고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8. 기숙사 방을 비웠다가 돌아온 경우 작은 물품이 흐트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흔히 벌어지는 일로 무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사생회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9. 밤에 들려오는 비명소리나 울음소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 규칙을 모두 준수했을 경우 무시하시면 됩니다. 10. 땡땡관 내 분신사바, 교량회, 위자보드 등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가장 최근에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의 유해를 아직 수습하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0일. 약물 및 주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땡땡과는 1학년 전용 건물로 음주 및 약물 투여가 불가능한 학생도 있으며 판단력을 상실할 경우 규칙을 깨기가 쉬워집니다. 본인은 잘 모르더라도 이 사실을 알아챌 존재가 매우 많음을 안내드립니다. 12. 이 지역에는 늑대가 서식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늑대는 여러 번이 목격한 크기만큼 크지도 않을 뿐더러 두 발로 걷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소방서 및 경찰서에 알릴 경우 장난전화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땡땡건에 벌금을 물릴 가능성도 있는 바 늑대를 목격할 경우 사생회장에게 알리십시오. 이후 사생회장이 적절한 단체를 찾아 처리할 것입니다. 13. 기숙사 내 파티에 초대되었는데 청일점이 된 경우 가능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혹시 여성들이 마커스의 여신도라는 여성단체 소속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경우 반드시 도망치십시오. 해당 여성단체는 교내 인가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인근에서 그늘진 사람을 목격할 경우 무시하시길 바라며 무시할 수 없을 경우 무시하는 흉내라도 내십시오.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에 이르면 이들은 오랜 시간 깊은 관심을 갖고 교류한 경우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무시할 경우에는 대개 무해함으로 가급적 무시하십시오. 15. 땡땡간에는 지하 2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지하 2층에서 설 경우 침착하게 문을 닫고 올라가십시오.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 절대 엘리베이터를 나가지 마시고 비상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십시오. 지하 2층의 존재들은 구두로 초대받지 않을 경우 엘리베이터에 탈 수 없습니다. 16. 룸메이트가 24시간 종적을 감춘 경우 즉시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집에 내려갔다 온다는 메모를 발견하더라도 알리십시오. 정확한 확인은 사생회에서 진행됩니다. 17. 오후 6시 이후 지하 1층 학생 휴게실에서 공포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학생 의외의 존재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목격되었습니다. 18. 땡땡간 내 데자뷰를 느끼거나 같은 학생이 연달아 2번 이상 지나친 경우 즉시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19. 심야에 흰 로프를 걸치고 횃불 및 피가 묻은 단검을 든 사람이 배회하며 입단 의식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경우 본인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십시오. 이 외의 대응은 4번 규칙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그리스어 역시 사회인의 기본 소양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리스어 역시 사회인의 기본 소양임을 안내해드립니다. 20. 교내 자경단의 가치 판단의 영순위는 학교의 위신을 챙기는 것이며 사생 여러분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처집니다. 즉, 기숙사 안에 사건 관련하여 교내 자경단에 상담을 신청하더라도 본교 위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묵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술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기숙사 관련하여 고충이 있다면 땡땡관 내 상주 스텝 및 사생회에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규칙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2학년인데 지금 겨우 기숙사 들어온 거라 원래 쉐어하우스 살다가 진짜 룸메이트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급하게 구해서 들어온 겁니다. 다 읽고 나니까 제 자리에 있던 애가 급히 방을 비운 거면 걘 또 무슨 규칙을 깼나 싶고 불안했습니다. 첫 주는 개강이고 해서 너무 바빠서 몰랐는데 솔직히 누가 장난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룸메이트도 들어올 때 생활수칙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방에서 폰을 잃어버렸습니다. 변기만 빼고 다 뒤집어 엎다시피 하면서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보이길래 망연자실에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베개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침대를 제일 먼저 확인했거든요. 그새 뭐 만지다 베개로 떨어졌나 싶어서 괜히 의심병자도 아니고 일 키우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보다 걱정되는 건 룸메가 뭐라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완전 인싸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룸메를 보진 못했는데 룸메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을 자는데 방에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땡땡아 문 좀 열어줘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규칙이 생각나서 시계를 보는데 2시 57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문 열어주고 닫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시계가 5분 정도 늦었던 겁니다. 그 규칙이 진짜 사실이면 어떡하죠? 제가 병장 때 제 부사수를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교회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참 자잘한 무서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적응이 될 정도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제 부사수가 처음 전입해 왔을 때 귀신 조심하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사수는 가위에 눌린 적도 없고 무서운 일도 한번 겪어보지 않은 애였거든요.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는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교회 지하의 카타콤 같은 곳은 정말 잘 때마다 가위에 눌려서 교회 예배당에 있는 유아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유리창으로 되어서 분리되어 있는 곳, 보통 그런 곳이 유아실입니다. 거기에 전기 판넬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도 무섭긴 했지만 카타콤보다는 나아서 거기서 쪽잠을 자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해가 뜨면 가위에 안 눌렸습니다. 아무튼 부사수가 왔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도 똑같이 좀 쉬게 해주려고 새벽 예배 끝나고 유아실로 데려가서 재웠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짬이 차서 막 피곤하지도 않았고 해가 뜰 때까지는 잠을 안 자고 기다리다 잠들고는 했습니다. 부사수는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자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게도 하면서 가위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걔를 쳐서 깨웠습니다. 괜히 장난치려고 걔한테 야, 가위 눌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가위 눌렸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무서우면서도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걔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땡땡병장님, 혹시 노래 부르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엄청 소름 돋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노래가 들렸냐고 물어봤습니다. 너에게는 뭐뭐뭐뭐뭐 이런 정상적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가 뚝 떨어지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때부터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깨워볼까 했는데 저도 몸이 안 움직여질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당연하게 또 이러면서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깨우는데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나는 곳에서 부사수의 신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일단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수가 대뜸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노래 안 부르셨습니까? 노랫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노랜데?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저음과 중음, 고음이 다 합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라고 해야 하나? 미이라에서 나올 법한 그런 소리요. 그 소리로 뭐 이런 식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듯한 장송곡 같은 소리를 10초간 부르더라고요. 눈은 반쯤 풀려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목소리가 몇 개가 겹쳐진 소리를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다 못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부사수의 뺨을 때린 다음에 야,
나와! 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 동트는 새벽녘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둘이 앉아서 담배를 피는데 말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뒤에 부사수한테 물어보니 가위 눌렸을 때 들린 소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들리던 소리를 말했던 것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사수랑 이 일 말고도 같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때도 있고 지금도 만나는 친구지만 그때 생각하면 서로 의문투성입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낡은 지갑을 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처음엔 단발머리 여자가 손톱은 새빨갛게 칠하고 나한테 계속 다가오는 꿈이었는데 가까워질 때쯤 다행히 꿈에서 깼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와 진짜 무서웠다 이러고 그냥 평소처럼 학교를 가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도 악몽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전복된 자동차 앞에 그 단발머리 여자가 쓰러져 있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백호 한 마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게 꿈 같지가 않고 너무 생생해서 무작정 달려서 도망갔는데 점점 숲이 나오고 제가 계속 뛰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막 질질 짜니까 그때야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라는 걸 느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맨날 무서운 만화를 봐서 그런 거라며 저보고 무서운 만화를 보지 말라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단발머리가 나오는 꿈을 쉬지 않고 꾸는데 그 지갑도 버려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항상 같은 꿈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고 할머니가 알고 계시다는 용하다는 무당집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아빠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장을 다 뒤져서 찾아온 지갑을 보시더니 여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걸 주워온 뒤로 계속 악몽을 꿨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 계속해서 다른 큰일은 없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다고 말하니 무당도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며 부적 하나를 써주긴 할 건데 아마 효과는 크게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난리가 나셨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며 내 새끼 어떡하냐며 소리를 지르고 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도 무당은 미안하다며 자기는 모르겠다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악몽을 꿨는데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꿈이 제가 어떤 한옥으로 된 궁에서 신기하게도 그 단발머리 여자와 손을 잡고 놀고 있었습니다. 맨날 그 단발머리 여자한테서 제가 도망치거나 그 여자가 죽던지 제가 죽던지 하던 꿈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예쁜 궁에서 그 여자와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 마음도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꿈에서 알 수도 없이 죽었던 사람과 함께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단발머리 여자가 너무 좋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랑 놀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오늘 어땠어 시연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이름은 미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 이름은 미우야 라고 했더니 그 단발머리 여자가 표정이 점점 굳더니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막 표정을 구기는데 여자가 표정을 구기는 모양 그대로 저희가 놀았던 궁이 구겨지면서 그 애는 사라지고 예전에 봤던 칠흑 같은 어둠이 보였습니다. 제가 무서워져가지고 막 울부짖으며 소리쳤는데 갑자기 백호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절 한 입에 잡아 먹었고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나오는 악몽을 꿨습니다.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악몽에 점차 적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신부님, 무당, 스님 가릴 것 없이 다 데리고 오셨는데 하나같이 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서 정신병원도 가보고 수면센터도 가보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저만 포기하고 부모님은 포기 못하고 계속 용하다는 무당을 찾으러 다니시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시기도 하시면서 좋다는 한약도 다 사다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죄송해서 중1 때부터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꿈을 꾸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7일을 다 꿨다면 지금은 일주일에 5일 정도만 꿉니다. 그래서 그냥저냥 적응은 했지만 악몽을 꾸고 난 뒤부터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맨날 졸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잠시 수업 시간에 졸고 있었는데 꿈에서 또 단발머리 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봤더니 백호 한 마리가 그 여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미친듯이 도망치다가 앞에 있던 자동차를 차마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서 쓰러졌고 전 꿈에서 깼습니다. 깨고 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두 번째로 꿨던 악몽이 사고 현장이었고 이때 꿨던 꿈이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보여진 겁니다. 그때 너무 소름 돋아서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아직도 그 악몽을 꾼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제가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왜 부모님한테 숨기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악몽을 꾼 뒤로 엄마는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무당을 찾으러 다니시고 저 잘 때 졸린 걸 참아가면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당이나 스님, 신부님을 부를 때 드는 돈과 정신병원 비용과 수면센터 비용 때문에 매일 야근하고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 하느라 거의 잠도 못 주무시다 보니 두 분 다 야이고 건강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악몽을 안 꾼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두 분 다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알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는 할머니가 부적이나 약 같은 걸 사주셨는데 별 효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름한 무당집에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무당이 저보고 딱 요즘 잠 못 자지? 하시는 겁니다. 저랑 할머니가 놀라서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팔아 누가 봐도 못 잔 것 같구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그 무당은 저희가 생각했던 무당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무당들은 화려한 옷이랑 화려한 화장을 했었는데 이 무당은 그냥 헐렁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뭔가 사기꾼 냄새가 나서 아 시간 낭비했다 생각하는데 그 무당이 절 쳐다보시면서 엄청 조용하게 그 단발머리 손톱 칠한 거 아니다. 그거 다 뽑힌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그 여자 생김새도 잘 모르지? 매일 도망다니느라 확인도 못했지? 이러길래 제가 한번 같이 논 적이 있다고 했더니 그 무당이 표정이 확 굳으면서 놀았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에서 놀았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감고 이상한 말을 읊조리다가 눈을 뜨시더니 저랑 할머니한테 옆에 있던 소금을 막 들이부으시면서 돌아가라고 어디서 이상한 게 굴러들어왔다며 막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싹싹 빌면서
제 손녀 이제 중1이라고 불쌍하지도 않냐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했더니 그 무당께서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제 팔을 잡고 너 걔랑 놀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인연이 이게 멍청하니 지 인생 꼬지 라고 말하고는 저를 밖으로 던져버리듯이 내쫓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무리 빌어도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갔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할머니께서 교문 앞에 계시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절 먼저 발견하시고는 빨리 가자고 해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그 무당집에 다시 찾아가자 하시고는 몇 시간 동안 빌고 거기 앞마당까지 할머니께서 싹 치워서 무당이 딱 1시간만 봐준다고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 때문에 할머니가 허리도 안 좋으신데 청소를 하셨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는데 할머니는 오직 저만 나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결국 다시 그 무당집에 가니까 그 무당이 검은색으로 된 선을 바닥에 그어놓고 저희 보고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병균인가 싶기도 하고 저한테 붙은 귀신이 그렇게 센가 싶어서 무서운 마음에 어제 왜 걔랑 논 게 위험한 거였냐고 물어봤더니 악몽을 꿀 때 자기를 죽이려는 귀신과 논다는 건 제 몸을 허락하는 짓이나 다름없는 짓이라며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라고 하시며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여자가 왜 나타났던 거냐고 어렸을 때 주웠던 지갑이 있는데 그걸 주워온 다음부터 계속 악몽을 꾸는데 다른 무당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다른 게 문제라고 했었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그 무당께서 자기 앞에선 딴 무당 이야기 하지 말라고 화내면서 자기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생각인데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하며 꿈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꿨던 꿈 중에 기억이 나는 거 몇 개랑 그 사고 현장을 봤던 꿈이랑 그 사고가 왜 났는지 봤던 꿈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무당께서 정말 말하시다가 갑자기 몸을 덜덜 떠시면서 눈을 뒤로 까집으면서 막 바닥을 지네처럼 기어다니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할머니 곁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면서 제 발목을 잡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놔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할머니께서는 막 제 발목을 빼내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무당이 정신을 차렸는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절 한참을 내려보시다가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으시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저보고 이건 자기가 어떻게 못하겠다며 너 아주 단단히 걸렸다고 자기가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자기 신어미한테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오늘은 가지 말고 내일 가라고 반드시 내일 가야 한다고 오늘 아마 그 귀신이 너한테 붙고 만났던 존재 중에 가장 기가 센 존재를 만난 거라 반드시 내일 가야 한다며 걔에 더 자극하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무당이 저보고 단발머리 만나면 절대 놀지 말고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 그냥 안 보인 척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순간 방심해서 살짝 졸았는데 단발머리 여자가 정말 기괴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제 몸을 더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당 말처럼 그 단발머리 여자가 안 보이는 척 하면서 계속 걔가 하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발머리 여자가 손톱으로 제 피부를 긁으면서 봐봐 나 손톱 있다니까 그 무당이 한 말 믿지 마 나 손톱 있잖아 라면서 철판에 손톱 긁는 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못 참겠길래 귓구멍을 막으면서 도망가니까
엄청 울창한 숲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를 따돌린 것 같아서 거기서 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바닥에 빨간 피 같은 게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그 옆으로 개미들이 줄지어 나란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도 따라가 보니까 그 단발머리 여자가 사고 났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거기 말고는 공간이 다 사라져 버려서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쓰러져 있던 단발머리 여자가 스르륵 올라오더니 전 보이지도 않는지 계속 사고 난 자리를 빙빙 돌다가 호랑이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면서 다시 쓰러진 척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깼습니다. 다음날 부모님한텐 아파서 할머니네 집에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도 빠진 다음에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집에 들어서자마자 온몸에 기운이 쑥 빠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도 너무 추워서 몸이 막 덜덜 떨려서 할머니를 꼭 껴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정확히 10시에 나오셨는데 얼굴을 검은 천으로 칭칭 감아놔서 얼굴이 안 보였는데 그 무당 얼굴에 눈을 가르지르는 엄청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쪽 눈은 사시인 것 같았는데 어린 마음에 무서워져서 눈을 피했더니 그 무당께서 저한테 갑자기 자기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길래 눈에 힘주고 그 무당을 쳐다보니까 그 무당께서 자기한테 지금까지 꿨던 꿈이랑 그걸 꿨던 시점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 쳐다보면서 다 말씀드리니까 그 무당이 엄청 크게 욕하시면서 저거 큰일 났네 이러면서 저한테 엄청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 계속 이러고 있으면 무당해야 할 거라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멍해져서 네? 제가 무당이라고요? 이러니까 그 무당이 너한테 붙은 귀신이 보통이 아니라며 그래서 보통 신병은 몸 아파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열이 나거나 자기처럼 상처가 생기는데 너는 이상한 년한테 잘못 걸려서 계속 이상하게 신병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다른 무당들은 그게 신병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덜덜 떠시면서 처음부터 그 귀신이 이러려고 얘한테 붙은 거냐고 물어보시니까 저랑 그 단발머리 여자랑 놀았던 그때까지 절 이시연으로 생각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시연이 아닌 걸 알게 된 뒤로는 저를 아예 숙주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귀신한테 제 몸을 내어주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제 몸에 있는 내장이 다 흘러내리는 기분이었고 할머니께서는 이미 꺽꺽거리시면서 숨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셨습니다. 무당이 그나마 그 백호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틴 거라며 혹시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 아닐 거라고 다시 찾아보라고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무당께서 제 조상신이 도와줘서 제가 지금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꼭 찾아보겠다고 하고 이제 우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니까 그 무당께서 저보고 일단 우리 집안에 있는 무당을 찾으면 제사를 지내야 그 다음에 구슬하던 뭐라던 백호를 보내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게 뭔 소리냐고 내 새끼 구해준 존재인데 왜 보내야 하냐고 물으니까 무당이 그 백호가 기가 너무 세서 귀신을 막아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했던 굿이나 부적의 기운조차 막아버렸다고 하면서 일단은 백호를 보내줘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그럼 보내고 나서 그 귀신 때문에 제가 무당이 되면 어쩌냐고 물어보니까 무당이 호통을 치시면서 지금 이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차라리 무당이 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막 우시면서 절대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 백호가 저한테 붙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냐고 물으시니까 무당이 정색하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할머니가 뭐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그 백호가 지금이야 자기 집안 사람 지킨다고 저한테 붙은 귀신이랑 싸우지만 걔가 가고 나서는 백호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아냐고, 귀신이든 조상이든 무당이 아닌 인간이 데리고 있으면 위험한 건 매한가지라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달랠 수 있을 때까지 달래서 보내는 게 더 좋다고 빨리 돌아가서 저희 집안에 있는 무당이나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도저히 저는 무당은 못 시키신다고, 얘가 어릴 적부터 계속 귀신한테 시달려서 선생님보다 무당을 더 많이 봤는데 어떻게 무당을 시키냐고, 한 번만 다른 방법 알려달라고 1시간 넘게 할머니가 울면서 애원하시니까 무당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넌 저런 가족도 두고 복받았다 이러시면서 저보고 제사 지내고 나면 아마 그 백호가 젖 먹던 힘 다 써가면서 그 귀신도 데려갈 거라고 실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확실하냐고, 확실하면서 왜 이야기를 안 해줬냐고 하시니까 무당께서 저번에 내 애기 봤었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가 싶었는데 나 만나기 전에 봤던 무당이라서 본 적 있다고 하니까 걔가 자기 그릇보다 큰 신을 섬기게 돼서 그릇이 깨질락 말락 한다고, 그 신이 용해서 신발은 좋은데 너무 강하다고, 근데 그 강한 신이 무서워할 정도인 신을 조상신이 돕고 있다고 할지라도 데리고 있는 걸 보면 전 아마 애초에 무당이 될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그릇이 깨지기 전에 저한테 옮기려고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나무 토막으로 무당을 때리시면서 어떻게 우릴 속일 생각이었냐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막 화내시면서 때렸습니다. 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간이 흐르고 셋 다 진정이 되었을 땐 할머니께서 절 껴안으시면서 더 숨긴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숨길 거였으면 제대로 숨겼지 말 안 했다고 해서 할머니께서 수작 부리는 거면 하지 말라고 내 목숨 내놓더라도 나는 내 새끼 지킨다고 하시니까 무당이 1시간 동안 울면서 애원하는 할머니가 저 지키겠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조상신으로 남은 걸 보니 옮기기는커녕 자기 새끼 무당이 죽을 것 같기도 했고, 이거 듣고 제 조상신이 노하면 자기가 앞으로 이 일을 할 때마다 힘들어진다고 사과하면서 오늘 복채는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찝찝하다고 돈 주고 나오시니까 뒤에서 엄청 조용하게 에이 안 먹히네 이러시더라고요. 저랑 할머니는 나오고 나서 바로 친척들에게 전화 돌려서 저희 외가 쪽에 이제는 거의 남남인 분이 딱 1명 계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무당이셨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했던 말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게 우릴 끝까지 속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만약 제사를 지내서 보냈는데 이 귀신이 저한테서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 불안하고 어디까지가 다 진실인지도 모르니 다른 무당집도 찾아가 봤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 부모님께 말해서 할머니랑 저희 부모님이 전국에 있는 무당집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골목에 있는 무당집을 찾게 되었는데 여기가 무당이 신병으로 혀가 잘려서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도 까딱하다가는 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 무당은 따로 수하는 사람을 안 둬서 글을 써서 보여줬는데 저희 엄마가 엄청 다급하게 지금 있었던 상황이랑 전에 무당이 했던 짓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께서 종이에다가 백호는 아직 보내면 안 돼 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놀라서 왜 지금은 안 되냐고 물어보시니까 아직 위험하니까 자기가 부적 몇 개를 써줄 테니까 그거 들고 일주일 동안 지니고 있고 꿈에서 귀신을 봐도 본 척하지 말고 귀신이 하는 말이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귀신이 하는 말에 대답하면 귀가 아예 뚫려버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졸리면 참지 말고 그냥 자라고 하셨습니다. 안 자면 귀가 더 허해질 수 있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적을 베개 밑에다 두고 옆에서 엄마가 저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그 단발머리 여자애가 나왔습니다. 근데 무당께서 봐도 안 보이는 척하고 안 들리는 척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니까 걔가 저한테 꼬맹이일 때 봤는데 어느새 나랑 키가 비슷해졌다 이러는 겁니다. 전 계속 무시하고 있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저에게 계속 말을 거는데 반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반은 곤지암 귀신처럼 막 못 알아듣는 기괴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걸 꾹 참고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단발머리 여자가 갑자기 저기 멀리까지 뛰어가더니 갑자기 목을 늘려서, 몸은 그대로 있고 목을 늘려서 자기 얼굴은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오게 한 겁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애가 봐봐! 너 나 보이네! 왜 안 보인 척해? 이러길래 다시 꾹 참고 안 보이는 척하다가 꿈에서 깼습니다. 이렇게 그 짓을 일주일 동안 반복했고 결국 학교는 부모님이 저 아프다고 말씀하셔서 빠져서 거의 일주일 동안 방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무당집에 갔을 때 무당이 저희한테 이제 뵙고 보내도 된다고 해서 그 무당집 작은 방 같은 곳에서 3일 동안 제사를 지냈습니다. 잠은 근처 모텔에서 잤고 이쯤 되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맞는 짓인가 싶기도 해서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잠들었을 때는 백호랑 그 여자는 보이지 않고 예전에 봤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속 백호가 우는 소리만 들으면서 혼자서 7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3일을 보내니까 무당께서 구슬하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하루를 단식시키고 이상한 물에서 씻고 나온 다음에 맨몸에 흰 천을 두른 다음 큰 장독 같은 곳에 절 넣어두고 누가 꽹과리야 북을 치면서 거기서 무당이 미친 것처럼 춤을 추면서 막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체감상 2시간을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도 무당집에 있는 작은 방에서 2일 정도 생활하고 나와야 끝이 나는데 2일 동안은 꿈을 꾸진 않았는데 몸이 무리해서 그랬는지 계속 토하고 잠도 깊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무당이 이제는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독 심한 이유가 정말 미친년한테 걸려서 그랬던 건지 몇 년 동안 그 귀신한테 끌려다녔었는데 며칠 만에 그 귀신이 사라지더라고요. 구슬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제일 먼저 정신과 상담부터 예약을 잡았습니다. 진짜 굿할 때 토를 얼마나 했는지 셀 수가 없어서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멘탈이 이렇게 터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터지더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잠들면 꿈속에서는 늘 저 혼자 그 거대한 공간에 남아져 있었습니다. 깨면 또 토하고 설사하고 사람들이 귀신은 없다고 하고 무당은 다 사기라고 할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하여튼 지금은 다행히 많이 괜찮아져서 정신병원도 끊고 전학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